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설 명절이 되기 전에 벌써 입춘이 일주일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자생출란의 꽃들이 조금씩 신장함에 따라서 온도의 상승분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씩 개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꽃들을 보시다시피 두 아이면서도 포의를 벗고 수태 위로 올라와서 개화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태의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제목과 같이 한국 자생출란 중에 특별히 삼국에서 자라고 있는 지도의 위도상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조금 더 나아가서는 대만까지 포함해서 출란이 자생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발생되고 있는 품종들, 발견되고 있는 품종들, 이런 품종들 속에서 조금씩 그 출란의 깊이를 알아가면서 형태와 색화에 따른 품종들이 개발이 되고 또 이름이 지어지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지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출란에 있어서 과연 형태화, 그 다음에 색화의 다양성 속에서 출란의 귀품을 굳이 나누고 따진다면 그 우선순위는 형태일까 화색일까,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한번 제가 생각해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국 자생출란을 보는 시각과 평가 기준에서 출란의 형태와 색화의 다양성, 지금 발견되고 출품되면서 알려진 여러 가지의 형태, 출란의 형태, 그 다음에 색화의 그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잎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출란의 하이라이트는 꽃이지요. 여배의 모양과 무늬를 가지고 꽃을 예상하고 그 꽃이 어떤 형태로 피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짐작을 하고 예상을 하게 되면서 산채를 하고 수집을 하고 재배를 하게 되지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출란의 형태와 색화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출란에 있어서 꽃으로 보면 꽃의 형태가 그 가치의 우선일까, 아니면 화색이 그 출란의 가치의 우선일까,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첫째, 화색보다는 형태가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형태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꽃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그 선호도가 둥근 형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출란에서도 보면 또 뭐 삼국의 출란에서도 보면 둥근 형태의 두화, 콩두자, 콩처럼 둥근 형태의 꽃을 가치 있게 보고 귀품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두화, 그 다음에 이제 원판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매화, 그 다음에 수선화, 뭐 이런 수선판, 이런 것들의 꽃들의 형태를 놓고 이제 그 가치 기준을 귀품의 평가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는 모든 그 삼국의 에란인이라든지 난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나 일반인들도
꽃의 모양, 즉 형태를 보실 때에 둥근 형태의 꽃들을 상당히 귀품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고 재배되어서 출품되는 것을 보면서 그 상위 기준을 따질 때에는 항상 형태를 우선시 해서 꽃의 모양을 보고 가치 기준을, 귀품을 선정하고 또 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화나 원판이나 또는 매판이나 수선판 같은 그런 꽃의 모양 속에서 또 한 가지 구별되는 게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요. 모양은 갖췄는데 꽃이 작다거나 하면 별로 그렇게 돋보이질 않기 때문에 두화이면서도 꽃이 커야 되고 원판이면서도 꽃이 커야 됩니다. 뭐 매판이나 수선판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꽃이 대륜일 때 그 관상미라든지 또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서 시원시원한 꽃들의 모양들을 바라볼 때에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둥근 형태의 꽃이라도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저는 굳이 이 출란의 형태와 색화의 다양성 속에서 어느 편이 더 먼저 우선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색보다는 형태의 꽃의 형태의 모양을 더 우선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우선됐던 형태의 화형에 화색이 들면 상당히 더 업그레이드된 귀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꽃의 색상은 없는데 그냥 두화나 원판이나 매판일 경우에도 가치를 평가를 해서 전시 출품용으로도 재배가 되고 거래가 되고 교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형이 갖춰진 난초에 화색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 화색이 여러 가지 화색이 있겠지만은 뭐 홍화라든지 죽음색이라든지 황화라든지 또는 뭐 복륜화라든지 중투화라든지 복색이라든지 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도화라든지 이런 색상들이 이제 꽃잎에 들었을 때 형태 다음으로 더 귀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냥 형태만 갖춘 꽃보다는 그 형태의 색상이 더 들었을 때 그 색상이 어떤 색상이냐에 따라서 또 평가를 하겠지만은 일단 이예품이 되었을 때는 그 가치 기준이 귀품으로 더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색이 들었을 때 그리고 화색이 들면서 화형이 좋을 때 아주 귀품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황화도 색상은 좋은데 화형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황색의 화형이 좋다 그러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거기에 또 한 가지의 예를 갖추게 되면 이제 3예가 되는데 1예품, 2예품, 3예품이 되는데 그 3예품에 꽃으로 봤을 때 3예품에는 소심이라는 아주 귀한 품종을 또다시 가미했을 때 그 꽃의 귀품은 벌써 3단계 이상 올라가는 것입니다. 화형이 좋은, 즉 다시 말하면 두화나 원판에 화색이 들고, 화색은 다양하겠지만 화색이 들고 그리고 경이라든지 그 꽃잎에 뭐 잡색이 들지 않는, 그냥 화색은 화색이로되 다른 잡색이 들지 않는 그런 소심일 경우에는 바로 색화, 소심, 두화, 원판 이렇게 따지게 되지요. 그래서 먼저 화형을 따지지 않았습니까? 두화의 홍하다, 그리고 소심이다 이렇게 따지지요. 뭐 소심이다, 화형이 소심이다, 색화다, 화형이다 이렇게 거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칭을 붙일 때도 두하의 홍화의 소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듯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첫째 꽃의 화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색이 들었을 때고 거기에 이제 설판이 소심일 경우에는 삼예품으로서 상당히 귀중한 귀한 여배의 가치를 지녔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전시 출품한 나는 꽃난들을 보게 되면 두하의 색화는 있는 것 같은데 두하의 색화는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출품되어 나오는 난들도 있는데 거기에 소심까지 깃들여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화영화의 색화가 들고 그 다음에 소심인 경우는 즉 삼예품이 되었을 경우에 특별히 한 품종을 말한다면 홍두소 이렇게 얘기하죠. 황두소, 복두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여서. 그러면 홍두소라는 말은 홍화의 두화의 색화라는 얘기죠. 두화인데 홍화이고 홍화인데 소심이라는 얘기지요. 복두소는 복색화인데 두화의 복색화인데 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화인데 황화이고 소심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삼예를 온전히 잘 갖춘 난초는 아직 지금 전시장에 그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출품된 난초가 없다. 그렇게 여겨지고 앞으로는 이런 품종들이 다양한 그 품종들이 이제 전시장에 그 지금 에란인들이 키우고 있는 여러 수십 수백 수천 화분 속에서 이제 기르고 있는 난초들 속에서 아마 그 전시장에 출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두화의 색화는 뭐 원판의 색화는 즉 화영화의 색화는 나온 듯 싶지만은 아직도 진성황화, 진성홍화의 두화는 확실한 두화는 아직 출품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품종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출품되어서 출란계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화형의 난초와 색화와 그런 잎들과 꽃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산지에서 에란인들께서 산에 가시고 난들을 이제 산채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 생강근이 꽃씨가 떨어져서 생강근이 형성이 되고 생강근이 형성된 상태에서 신화가 올라오지요. 그래서 작은 잎이 하나 올라와서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수년 동안 자라면서 촉수가 늘어나고 또 대주가 되면서 꽃을 달아서 올라옵니다. 꽃이 달아서 올라왔을 때 지금 시기 그러니까 12월부터 4월 한 중순까지 전국에 난이 자생하는 곳에 가면 그 대주가 된 난들이 꽃을 달고 그 꽃들이 그 지상으로 올라와서 개화되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다양한 잎을 우리가 산에서 발견하고 꽃을 예상하여 단연간 재배를 하고 꽃을 달아서 전시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귀품의 귀품, 삼예까지 갖추어진 그런 꽃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오기까지는 로또 복권을 1등으로 당첨되는 것 같은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상당히 그 희소성이 있는 난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산에서 산채를 할 때 잎변, 단엽 개체들
그리고 거기에 잎에 무늬가 든 그런 난초들을 우리가 산채를 해서 키우게 됩니다. 잎이 짧고 두터우며 그리고 잎변의 형태를 갖추되 그 잎끝이 둥글거나 아니면은 이제 잎의 중간이 환엽의 스타일을 보이거나 또 내지는 뭐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경험하고 생긴 노하우를 우리가 서로 공유하지만 잎이 치마잎이라든지 이런 난초들이 중배가 부르고 약간 틀어지는 형태, 권엽의 형태를 보일 때 두화가 원판화가 필 가능성이 높다 해서 무늬는 들지 않았지만 그런 잎변이나 환엽들의 개체들을 키우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잎들에 또 이제 무늬가 들었을 때는 그 무늬에 따라서 꽃을 예상합니다. 복륜이 들었다면 복륜화가 피고요. 삼반이 들었다면 삼반화가 피고요. 또 서반이나 서호반 같은 경우는 이제 홍화나 주구마를 예상을 하게 됩니다. 황화 같은 개체들을 또 예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잎도 좋고 무늬가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좋은 꽃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 난초들이 재배되고 있고 또 거래를 할 때에도 가치를 많이 부여해서 서로 이렇게 판매 교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00%는 아니겠지만 잎은 무지 같은데 두화가 피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거의 확률이 높다. 뭐 90% 이상 확률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키워보고 재배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화일 경우에는 무지에서 주구마 같은 경우도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은 상태에서 산에 가면 일반 잎에 무늬가 없고 또 그 잎의 모양이 뭐 잎변이나 환엽이 아닌 경우는 저로 수도 많기 때문에 산채를 안 합니다. 그러나 꽃이 피는 시기에 가면 무지의 보통 잎에서 색화가 피는 것을 보고 그때서 이제 산채를 하고 그것을 번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잎에는 무지인데 주구마가 피는 색화가 피는 그런 난초입니다. 잎은 무늬가 들었을 때 분명히 좋은 꽃이 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산채를 하지만 잎이 무지인 것은 꽃이 없을 때는 산채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난초도 무지이지만 잎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민출란이지만 꽃이 황화로 피는 꽃이기 때문에 난초이기 때문에 산채가 되어 재배를 하고 이거를 번식해서 교환하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을 번식시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에란인들은 이제 꽃을 정말 정성 들여 키워 가지고 전국 규모 뭐 연합회 규모라든지 단위 나누기 규모로 나름대로 전시장에 출품을 해서 세상에 알려집니다. 이렇게 꽃을 피워서 그 품종을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한 수년의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시에 출품된 난들을 보고 정말 화형이 좋은 난초에 색이 들고 소심인 것만 우리가 귀품이다 여길 것이 아니라 인정은 해줄 부분이지만은 전시에 출품된 난들이 꽃을 피워 나왔다 하면 그 꽃을 피워내신 에란인은 상당한 수고가 노고가 있었다 해서 뭐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는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훌륭한 난초가 개발이 되고 전시에 출품됐을 때는 또 시상을 하고 축하를 해주는 것도 마땅하지요. 이렇게 해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양한 색화의 다양성 속에서 출란의 귀품의 우선순위는 첫째 형태를 본다. 두 번째 화색을 본다. 그리고 소심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난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출품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두화의 1호라를 올려드렸고
지금 상태에서 꽃이 둥글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콩두자를 써서 콩두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두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월화로서 두화의 소심입니다. 그래서 이의 품을 가지고 있는 난초이기 때문에 대상도 받은 난초이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난초입니다. 여러분, 올 겨울도 잘 이겨내셔서 3월달 전시장에서 좋은 난초들을 구경시켜 주시고 서로 좀 위로하고 또 칭찬하고 서로 좋은 품종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오늘은 풀란의 형태와 색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